적통이 뭔지 몰라도 지금 뭐 어느 시대인데 적자 서자 따지는지 그것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주 웃기는 거죠. 진보라고 하면서 그런 걸 왜 따집니까? 안녕하십니까, 박현수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1년 조금 더 남았죠. 내년 3월 9일이 대선이니까 지금 뭐 여든 야든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아직 야권 쪽에서는 특별하게 기대주가 없어서 그런지 뭐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에 띄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당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대권 주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엊그저께 여론조사에서는 뭐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를 넘었다. 뭐 그런 마의 30%선 돌파 이런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거의 이제 뭐 흐름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이낙연, 이재명, 뭐 그 외 정세균, 뭐 추미애 여러 사람들이 들먹거리고 있지만 결국 대세는 이재명 아니면 뭐 이낙연이나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흐름인데, 그런데 아직도 친문 쪽에서, 친문이라고 하면 친문에도 여러 가지 뭐 본류도 있고 박류도 있고 격가지도 있고 본가지도 있고 뭐 줄기도 있고 뿌리도 있을 테니까 많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는 안 된다. 차기 대통령은 유시민이나 조국이나 김경수가 해야 된다. 이런 의논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대통령에 출마를 해라 하는 권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런 겁니다. 소위 말해서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적통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저는 그 적통이 도대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적자가 맞을 적자인지 있을 적자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적통이라고 하니까 뭐 적통이 뭔지 몰라도 지금 뭐 어느 시대인데 적자 서자 따지는지 그것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주 웃기는 거죠. 진보라고 하면서 그런 걸 왜 따집니까? 어쨌건 적통을 주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 혹은 속내는 이런 게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전 대통령처럼 비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온전한 대통령으로 만들자. 온전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퇴임 후가 안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유시민, 조국, 김경수 이 셋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위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논리라고 그래요. 들어보니까. 근데 그거 참 되게 웃겨. 보세요. 대통령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지가 잘못하면 하늘에서 쪽 나도 보장이 안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퇴후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정치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돈 안 받으면 돼요. 의혹을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돈 안 받고 정치 잘하고 의혹을 만들지 않았는데 퇴임 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받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갈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 생각을 해야지 후임 대통령을 뽑아서 그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해라?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우리 봤어요. 이명박 대통령 지났고 박근혜 대통령 왔어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 뭐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해서 말이 많았지만 잘 넘어왔어. 결국 문재인 대통령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구속됐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야. 본인이 잘해야, 본인이 정치를 잘하고 돈 안 받고 의혹 없이 투명하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문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주장하고 있어요. 또 거기에는 이런 것도 깔려 있다는 거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가장 신랄하게 비난한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이 친문 쪽 입장에서는 이재명 저거 믿기 어려워. 저거 대통령 시켜주면 딴짓할 거야. 배신할 수도 있어. 이런 정서가 깔려 있어요. 이낙연이는 대가 굳세어서 뭐 이걸 딱 정리, 저거 안 돼. 저것도 못 믿어. 이러다 보니까 이 세 사람한테 자꾸 기대는데, 그러니까 친문 쪽에서 선뜻 현재의 대권 주자들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죠.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저는 이 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봅니다. 첫째, 유시민. 저는 이 양반의 항소이유서, 거꾸로 읽는 세계사, 나의 한국 근현대사인가요? 뭐 이런 책들을 제가 많이 읽었어요. 책 읽으면 항상 감탄하는 게, 이 양반 저하고 동년배 사람인데 글을 잘 써요. 논리도 있고 논점도 정확하고 글이 또 매끄럽습니다. 참 잘 쓴다. 제가 갖지 못한 재주를 가졌기 때문에 부러워했습니다. 아, 참 좋다. 머리도 좋고 작가 혹은 논객, 글쟁이로 나오면 참 기가 막히겠다. 이런 양반의 정치에 발을 들여놨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노무현 정권 때 했죠. 그때도 그 건강보험 이런 거 잘 정리했다고 평이 좋았어요. 그때는 좀 욕을 먹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야, 그래도 그때 유시민이가 이런 걸 해놨기 때문에 이게 잘 되고 있어. 평이 좋았어요. 근데 어디서 무너졌느냐? 조국 사태 때예요. 지난해 조국 가지고 막 일이 있었을 때 이 양반이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좌충우돌 모든 상대를 향해서 총을 쐈어.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말로써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 또한 내상을 아주 심하게 입었습니다. 말로써 상대방을 해치우고 말로써 상대방을 죽이다 보니까 본인 역시 상처를 입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러다 보니까 합리적이고 지적인 논객의 이미지는 사라졌습니다. 글 잘 쓰는 글쟁이의 이미지도 사라지고 편집증적이고 확증 편향적인, 한쪽에 치우친 듯한 그런 모습만 보여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것도 있어요. 검찰이 노무현 재단 뒷조사하고 있다. 통장 깠다. 밝혀라. 그게 2019년인가요? 그 연말에 아마 그랬었을 거야. 그리고 2020년인가 올해 초에 내가 잘못 알았다.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사과한다고 지난 일, 저질렀던 일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유시민 본인도 대통령 선거에 나올 생각이 없고 정치 안 하겠다고 합니다. 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미련을 갖고 이 양반 출마해라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조국은 어떨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라는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전 그 책 보고 감탄했어요. 야, 아이디어 좋다. 굉장히 신선하네. 이 정도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국이 2018년 민정수석 되고 19년 법무부 장관 되면서 과욕을 부렸어. 너무 빨리 가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개혁을 성공시키고 개혁된 검찰의 모습을 트레이드마크로 해서 출마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산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과욕을 부리다 보니까 당연히 후유증이 생기죠. 부인 정경심 교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 입시 비리, 뭐 증권 비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1심에서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어요. 본인 역시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 문제도 그렇고 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도 그렇고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그렇고 다 본인하고 연결돼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이 재판 언제 끝날지도 잘 몰라요. 저는 이거 보면서 조국이한테 강남 좌파의 민낯을 봤다. 말은 정의롭게 하지만 행동은 대강대강하는 캐비어 좌파, 강남 좌파의 민낯을 저는 봤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국민들이 지지 안 하죠. 그나마 조금 깨끗해 보이는 게 김경수입니다. 셋 중에서 본다면 이미지가 신선해 보이고 이렇긴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이 양반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그는 뭐 드루킹인가 도로킹인가 뭐 무슨 킹에 엮여서 아직도 재판받고 있어요.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게 대법원에 가서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 선거 출마하기는 어렵고, 설령 올해 안에 재판이 끝난다고 해도 이미 시기가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양반 내공이 그렇게 깊어 보이지도 않아요. 뭐 겉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만 갖고 보면 내공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런다고 이 나라를, 이 복잡 다단한 나라를 끌고 갈 강단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사람이 대통령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겠다고 하면 뭐 별 수 없지. 나오세요. 나오는 건 별 수 없으니까. 야당 입장에서야 좋지. 이들 세 사람 나오면 좋아요. 왜? 후벼 팔 게 너무 많거든. 어차피 상처 입은 중생들이니까 거기 아픈데 몇 군데 쿡쿡 찔르면 선거 의외로 쉽게 갈 수 있어요. 지금 야당이 후보가 없다고 하지만 이분들 나오면 얼마든지 싸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모두가 다 대통령 나오면 대통령 자리가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세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대한민국의 대통령 5천만을 이끌어가는, 5년 동안 5천만을 이끌어가야 되는 대통령이라면 그래도 거기에 걸맞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통령 자리가 너무 쉽게 보여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